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26기 DT 프로젝트 3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왼쪽과 같이 iOS 어플을 스위프트 언어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4명의 운용팀원들 중에 2명이 뉴스기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그날그날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주식 종목들을 뽑아낸 후 어, 순위로 제공을 하고, 그 각각의 종목들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제공하고, 또 그 기사에 대해서 그날그날마다 어, 그 기사가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 감성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퍼센테이지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맡아주었고요. 나머지 2명의 팀원들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혹은 브리지워터와 같은 거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이 제공된 공시 정보를 보고 그 종목을 통해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그 거대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들을 사거나 팔았는지를 저희가 역추론하는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역추론하는 그 원인에 들어가는 것들에는 뭐 금리 인상률, 뭐 실업률,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 등 뭐 이런 어, 매크로 변수들도 들어갔고, 해당 종목의 뭐 EPS, PBR, PER 등 정량적인 데이터들도 다 포함을 시켰고, 그 종목마다 어떤 것들이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을지 역추론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에는 어떤 종목을 그 거대 투자자들이 사거나 팔지를 추론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결과를 앱상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앱을 설치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앱을 빌드를 하면 오른쪽과 같이 화면에 이와 같은 KS 파이낸스 인포 앱이 설치가 되고요. 네, 첫 화면은 이와 같습니다. 네, 먼저 왼쪽에 있는 화면을 말씀드리자면, 이 화면은 저의 핸드폰 화면이고 한국투자 MTS에 있는 제 계좌 내역을 띄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른쪽에서 해외 주식을 매수 매도하면 그게 실제 제 계좌로 거래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띄워놓은 상태이고요. 그럼 이제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투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사용자에게 물어봅니다. 계좌가 있다면 이제 한투 디벨로퍼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앱상에서 우리가 실제 계좌로 매수 매도하고 뭐 이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키를 발급받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발급받으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한국투자증권 디벨로퍼스 사이트로 연결되게 구현을 해놓았고요. 발급을 받았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발급받은 키를 입력하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제가 발급받은 키가 입력되도록, 그리고 인증이 되도록 구현을 해놓았고요. 이 페이지에서도 이제 이름과 계좌번호 앞 8자리, 뒷 두 자리를 입력을 하면 한투 디벨로퍼스 API에서 제공해주는 계좌 정보 불러오기 그 API를 사용해서 이 계좌가 있는 계좌인지 없는 계좌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계좌라면 제 계좌를 입력해서 이와 같이 인증이 되고 이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홈 메인 페이지를 먼저 만나볼 수 있고요. 이처럼 주요 종목의 그래프를 이렇게 페이지가 나타나면 동적으로 그려줄 수 있도록 스위프트 UI라는 기술로 구현해 놨습니다. 위에는 이제 이름과 계좌번호, 반갑습니다라는 라벨을 띄워놨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 메인 페이지라는 것은 앱에 있는 기능들을 요약해주는 역할을 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저희 앱에 들어간 두 가지 모델로서 나온 결과물인 이 순위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먼저 투데이스 이슈 스톡은 그날 기사에 가장 많이 키워드로서 등장한 주식 종목 이름 명사들을 추출해낸 후에 그들이 통계적으로
그날그날의 키워드다라고 뽑혀진 것들을 순위를 매겨서 스코어를 매겨서 이렇게 10위까지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날그날마다 화제가 된 크게 이슈가 된 종목을 1위부터 10위까지 제공받은 사용자는 이 종목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정보는 이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날그날의 1위부터 10위까지의 키워드를 제공을 하고요. 이 외에도 이 10위권에 없는 종목에 대해서도 키워드 검색을 해서 해당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냐? 먼저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키워드가 되는 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네, 이처럼 키워드가 되어서 오늘도 키워드로서 뽑힌 상황이고요. 이 종목이 등장한 모든 종목들에서 그 기사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감성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성 분석은 각각 0부터 100까지 부정적이면 0에 가깝고 긍정적이면 10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는데요. 그 모든 기사들을 평균을 내려서 이렇게 52% 확률이 나왔으니 긍정적이다라고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 종목이 등장한 뉴스 기사들을 제공을 했고요. 이 뉴스 기사를 누르면 이 iOS 앱이기 때문에 사파리라는 인터넷 브라우저 앱이 열려서 그 기사를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순위에 제공이 되지 않은 앱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를 입력을 해보면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52% 확률로 긍정적이라는 우연찮게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날 날짜별로 키워드 스코어를 저장해두고 어느 날 이제 키워드가 됐고 뭐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을 시계열 데이터 형태로 볼 수 있도록 그려주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기사들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관련 기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네. 이것이 키스톡이라는 이름을 붙인 저희의 하나의 기능이고요.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서 추천 종목 관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추천 종목은 이렇게 순위로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추천 종목을 넣어 놓은 것이냐 하면 이 레이달리오의 브릿지워터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을 기반으로 이 브릿지워터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요인으로 해서 주식의 비중을 늘리고 줄였는지 역추론한 뒤에 다음 분기에 어떤 것을 사고 팔지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를 저희가 추론한 결과를 나타내 준 것입니다. 네, 그 기능은 이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들어가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기준으로 저희가 추론한 것을 먼저 띄워주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왼쪽은 n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많이 갖고 있는 비중순으로 주식수가 아니라 비중순으로 그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제공을 했고요. 오른쪽에는 이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떤 요인을 통해 이 사람들이 사고 팔았을까를 역추론한 뒤에 저희가 다음 분기에는 어떤 걸 사야 할지 내린 결과를 이렇게 오른쪽에 순서대로 띄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만약에 자기는 IT 기업에만 관심이 있어서 IT 기업 순위만 보고 싶다. 뭐 아니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만 보고 싶다. 이렇게 업종별로만 추천을 받고 싶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는 업종을 고를 수 있는 이 컬렉션 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인더스트리얼스라는 섹터를 보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선택 해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분홍색 형태로
맨 처음에는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선택된 것들만, 그 선택된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들만 이렇게 볼 수 있게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레이달리오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진행한 이유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특성상 한 번에 비중을 확 늘리고 아니면 한 번에 비중을 확 줄이고 그 매수 매도하는 그 주기가 너무 빈번하지 않다, 너무 길다. 그래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서 추론을 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코에피션트들이 다 그냥 0에 맞춰져서 사지 않는다, 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매수 매도가 잦은 레이달리오의 브릿지워터를 기준으로도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은 앞에와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추론한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도 섹터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컬렉션 뷰를 스크롤 뷰 구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추천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페이지에서 난 이 종목을 사고 싶다 라고 사용자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름을 누르면 종목명과 종목 코드를 그대로 화면에 전달을 해서 바로 그 페이지에서 매수 매도를 이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는데요. 여기서 해외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저절로 해당 종목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도록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입력하고 한국투자 API에서 지정가로밖에 해외 주식 매수 매도는 제공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정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입력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면 매수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로그를 보면 거래 정지 종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 말고 그냥 우리가 MTS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종목을 검색해서 해외 주식을 그리고 국내 주식도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기능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트레이딩 창인데요. 이렇게 먼저 들어오면 한국금융지주가 뜨도록 구현을 했고요. 한국투자 API를 사용해서 거기서 정보를 받아와 시가, 최고가, 최저가, 누적 거래량 등 해당 종목에 대한 그리고 어느 시장에 있는지 어떤 업종인지 다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현을 해놓았고요. 지금은 장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해당 종목과 코드, 시가, 최고가, 최저가, 누적 거래량 등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호가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차트도 그려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일간 그 종가를 기준으로 1월 22일부터 1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2달간의 데이터를 차트로 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내도 같았는데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빨간 것이 일간 종가를 기준으로 그려준 데이터고 노란 것이 주간, 이 파란 것이 월간 데이터입니다. 네, 이와 같이 구현을 해도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 위치한 내 계좌 창입니다. 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제 계좌에 대한 평가 손익과 수익률, 평가금, 달러 매입금, 예수금, 달러 예수금 등을 표현해주고 보유 잔고에 대해서 종목별로도 제공을 하고 업종별로도 제공을 하게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와 해외 모두 구현을 해놓았는데요. 왼쪽이 제가 갖고 있는 한국투자 MTS에 등록한 제 계좌, 실제 계좌 상태고요. 이와 같이 MTS가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넘기면서도 왼쪽에 있는 종목명은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 앱을 만들면서 이와 같이 똑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가 관심 있어할 만한 그 내용들을 제공을 했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